미국의 오픈 AI가 지난 5월 GPT-4o를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AI보다 더 진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다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AI와 사랑에 빠지는 한 남성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허에서 나온 AI가 현실화했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슈W 주제는 AI와 마주한 현실입니다. Scholars are all strong engine. Simple. It integrates very, very easily in your The story, but I want a little bit more emotion in your voice. Intelligence is truly unique. It's semantic index of things like photos. That was the thing I sent you before. Don't. 지난 5월에 GPT-4o가 공개됐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똑똑해졌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근처도 못 가봤어요, 아직. 네, 지난 5월이었으니까. 어떻게 달라졌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GPT-4는 좀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뭐 작년에 나온 거니까요. 근데 올해 이제 5월에 말씀하신 것처럼 GPT-4o가 나왔습니다. 네. 그럼 이거는 뭐가 다르냐? 네, 헷갈려요. 예, 일단 o라는 게 옴니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가능한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GPT-4o가 이제 GPT-4랑 비교를 했을 때 이제 향상된 이해력이나 응답의 정확도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훨씬 더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많이 받다 보니까 예전보다 오류율이 적어지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오히려 보고 많이 놀란 거, 실은 이건 아직 데모로만 있고요. 몇 달 안에 들어올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이번에 GPT-4o가 실제로 우리 폰에 적용되는 데모를 보게 되면 감정 표현이나 속도 조절이 돼요. 그래서 실제 데모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거기 있는 개발자분이 내가 잠이 안 오는데 네가 옛날 동화를 들려줄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얘가 옛날 옛적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야, 내가 원하는 건 좀 더 감정적으로 했으면 좋겠어. 좀 더 이모셔널하게 해봐. 그럼 얘가 갑자기 옛날 옛적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Once upon a time, in a world not too different from ours, there was a robot named Byte. 제일 어이없는 건 야 그럼 네가 이거를 음악으로 노래로 한번 만들어봐 이랬더니 GPT가 갑자기 한숨을 쉬어요. 아이고 이러고 난 다음에 And so Byte found another robot friend, and they lived circuitly ever after. 예를 들면 지금은 음성 대화 따로 뭐 이미지 대화 따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복합적으로 돼서 우리 수학 과외 선생님 같은 걸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2x 플러스 1은 3이다 이렇게 써요. 그렇게? 그럼 그거에 대해서 풀어달라고 해요. 그럼 얘가 풀이 과정을 말로 하거든요. 그럼 제가 그 풀이 과정대로 말로 쓰면 얘가 이거 맞다라고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면 이 수학이 이런 의미가 있어라고 얘기를 해주고 감정적으로 교류도 하고 우리가 뭔가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대화를 조절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기능들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전 세계가 놀라면서 이거 언제 되는 거냐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챗GPT가 처음 등장한 건 2022년 11월, 그러니까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도대체 이 초창기의 AI라고 말하기도 민망하지만 짧아서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다른 건가요? 네, 뭐 챗GPT 나오고 나서 지금까지를 좀 비교를 해보면 초창기 이제 GPT-3나 아니면 3.5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패턴 인식이나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에 좀 그쳤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 나온 생성형 AI는 훨씬 더 이제 인간에 가깝게 생각하고 응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제 초창기 AI가 좀 상대적으로 사전에 정의된 규칙, 그러니까 딱 그 규칙대로 동작을 했다. 라고 하면 요즘에 나오는 AI는 일종의 스스로 학습하고 적용하는 능력이 좀 뛰어나져가지고 훨씬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의도나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져서 좀 자연스럽게 대화가 가능해졌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챗GPT 뭐 활용을 우리 과학도 김희아 씨 네, 저는 활용을 많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많이 써요. 언제 이제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코드를 이제 뭐 오류 나거나 오류가 어디서 났는지 아니면 뭐 이 코드에 대한 설명을 좀 해달라 아니면 다르게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자료 요약이든 뭔가 아이디어를
받고 싶을 때도 쓰고 시간을 많이 절약하고 있어요. 네. 챗GPT 활용 상위 1% 같은데요. 저희는 네. 사실 이제 통번역 할 때 네, 네.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이제 챗GPT를 통해서 오가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제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제가 다루는 언어쌍이 이제 한국어와 러시아어 언어쌍이다 보니까 비영어권이잖아요. 어쨌든 이제 한국어도 그렇고 러시아어도 그렇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저희가 사용을 할 때 그래도 후 처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해결이 될까요, 선생님?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뭐 핵심적인 부분인데 제가 볼 땐 AI가 100% 정답을 낸다는 거는 우리가 기대하면 안 된다라고 그쵸,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생성형 AI는 초안을 잘 만들어주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AI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100% 완전히 맡긴다. 그럼 솔직히 인간이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충분히 AI랑 사람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승환 MC님이야말로 이 챗GPT를 잘 쓰셔야 돼요. 왜 그렇죠? 제가 실은 이거 말씀드리려고 지금까지 참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네. 방금 제가 답변한 내용 있죠. 네. 그 내용 실은 제가 쓴 거 아닙니다. 그 내용도 챗GPT한테 제가 써달라고 시킨 거예요. 아래 방송은 방송 대본의 일부야. AI 전문가인 김석진의 입장에서 답변에 들어갈 만한 답변을 쉽고 재미있게 써줘. 이렇게 한 거예요. 단순한 패턴 인식이나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에 좀 그쳤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훨씬 더 이제 인간에 가깝게 생각하고 응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뭐 속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제가 이거를 그대로 읽었던 이유는 네. 제가 이게 맞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전문가의 영역이 있는데 때로는 리서치를 하거나 정리를 할 때 시간이 모자랄 때들이 있잖아요. 그럼 얘한테 초안을 받아서 그 초안에 살을 붙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은 우리 MC님도 뭐 세계 정보나 아니면은 뭐 이런 북한의 학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이제 원래 잘 알고 계시니까 답변을 얘한테 간단하게 받은 다음에 네네. 거기에 살을 붙여서 대본 작업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러시아어의 그 부정형에 해당되는 이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들어가게 해줘라고 입력을 하니까 더더욱 그게 들어가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조금 지시어를 잘못 이해하는 그런 현상들도 이제 있는 것 같고 네.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과연 어디까지 얘를 믿고 활용을 할 수 있는지가 조금 저는 의문이더라고요. 네. AI도 되게 사람하고 비슷해가지고요. 네. 얘는 부정적인 얘기보다 긍정적인 얘기를 좋아해요. 실제로 부정적인 질문은 얘가 답변을 잘 못하고 긍정적인 질문을 해야 답변을 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식으로 되게 이게 AI가 쓰다 보면 되게 사람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느껴요. 지금 만드는 생성형 AI의 원리 자체가 인간의 언어를 데이터,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확률상으로 가져오는 거다 보니까 명령을 시킬 때도 되게 인간에게 일을 잘 시키는 이런 기법들에 가까운 것들이 연구되고 있고 또 데이터 역시도 내가 원한다면 요 내용으로 정확하게 해라 라고 하는 테크닉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네. 이제 생성형 AI 기술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요즘 개발자들이나 기술자들이 이제 집중하고 있는 트렌드 같은 거 있을까요? 네, 이거는 정확하게 핵심 키워드 2개 혹은 3개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멀티모달이라는 단어입니다. 멀티모달. 네, 멀티모달. 이게 뭐냐면요. 그냥 멀티미디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글자, 텍스트 하나로만 입력을 했는데 지금은 AI가 이제 똑똑해져가지고 이미지도 알고 글자도 알고 영상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술을 활용하면 뭘 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챗GPT를 쓰시더라도 이미지를 올려놓고 그 내용을 얘한테 인지를 시키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찍고 올리고 물어보면 대답해준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한번 제가 시도를 해볼게요. 네. 제가 지금 인터넷에 그냥 GDP 금리라고 쳤더니 이 2018년 자료인 것 같은데 네. 일단 이 자료가 있어서 제가 이미지를 받았어요. 받은 다음에 이 그래프를 올리면서 이 이미지가 어떤 내용인지 알겠니? 이렇게 물어볼게요. 네. 되게 친절하게 질문하시네요. 그렇죠. 네. 네, 질문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AI가 제가 8살 천재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천재인데 8살이라 배경을 잘 줘야 됩니다. 그렇구나. 봤더니 얘가 가이드라인. 뭐라고 그래요? 이 이미지는 미국 재무부 증권의 다양한 수익률을 나타내는 그래프라면서 수익률이 단기 미국 재무부 증권 수익률, 3개월 재무부 증권 수익률 이게 바로 나오죠. 그러면서 이 그래프가 1920년부터 2015년의 수익률 변화를 시계열로 알려준다. X는 연도축. 아주 디테일하게 잘 얘기해 주죠. 전 이게 뭔지도 모르고 받았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네. 저게 지금 다 바로바로 네, 나온다고요? 바로 나오죠. 그럼 이걸 갖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얘한테 이제 역할을 주는 거예요. 얘한테 너는 20년간 미국 경제와 그죠? 그다음에 글로벌 시사 뉴스를 분석해온
그죠? 이승원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위 이미지를 보고 한 장짜리 브리핑 대본을 쓴다면 실제 방송 대본처럼 써줘. 제발 이렇게 쓴 거예요. 실제로 여태 감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답변을 좀 더 잘해줘가지고 부탁하는. 네, 부탁하는 거죠.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먼저 1930년 대공황 시기로 가보겠습니다. 라면서 대공황 얘기하고 이어지는 1940년대는 2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얘기를 하고요. 저처럼 뭐 미국 재무증권가 이렇게 돼서 미래를 통찰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그죠?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최근에 또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에이전트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에이전트. 그러니까 에이전트 모델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일종의 비서 서비스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은 이 얘기가 최근에 주목받았던 이유가 작년에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빌 게이츠가 본인의 이메일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에이전트의 시대가 올 것 같다. 왜냐하면 본인이 처음에 윈도우의 그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만들 때부터 네. 이 컴퓨터가 지나면 결국에는 에이전트라는 게 올 것 같다. 이 비서 같은 에이전트가 5년 안에 올 것 같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작년에. 그럼 이제 4년 남은 거잖아요. 네. 근데 놀랍게도 지금의 기술 변화를 보면 4년이 아니라 올해 말 정도면 우리가 되게 쉽게 볼 것 같아요. 벌써. 네, 제일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애플에 최근에 WWDC라는 행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애플에 지금도 음성 비서가 있죠. 네네. 실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써보신 분들은 알지만 걔가 좀 멍청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좀 버벅대던데. 그죠? 버벅대기도 네네. 하고 이제 이번에 애플에서 발표한 건 이 시리를 더 똑똑하게 하면서 그 뒷단에 챗 GPT 같은 서비스를 같이 붙이겠다고 네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챗 GPT는 인터넷에 있는 정보나 밖에 있는 정보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시면 스마트폰에 내 개인 데이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걸 연결해서 말씀드린 에이전트 같은 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게 어떻게 되냐? 거기에 있는 데모를 제가 이제 우리나라 방식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렇게 방송을 찍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어머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슬쩍 봤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나 공항 도착했어 라고 이제 문자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럼 제가 이 상태에서 뭐 실이랑 연결돼 있는 챗 GPT를 버튼을 눌러서 켜가지고 택시 보내 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맥락인지 생각을 해보시면 그 맥락상 다 일을 한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근데 그런 녀석이 아마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 미국 영어 데이터 기준이긴 하지만 그렇게 이제 쓰기 시작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랑 가장 가까이 있는 이런 스마트폰들에서 그런 에이전트 모델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구글에 있는 그 이제 제미나이라고 하는 언어 모델이 있는데요.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구글엔 유튜브가 연동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 있는 내용을 검색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기반을 하면 아마도 이걸 보시는 여성분들, 특히나 이제 저희 와이프도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뭐냐면 이런 겁니다. TV를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공연을 유튜브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공연의 음악을 감상하다가 갑자기 키보드를 치고 있는 여성분의 옷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걸 찾기가 어려운 거죠. 그 안에서 이 옷이죠? 라고 찾아주고 저희 쇼핑몰에 비슷한 거를 띄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클릭해서 사는 거예요. 이런 녀석도 구글에서 지금 발표하는 가이드라인에 비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실제 우리 쇼핑몰들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에이전트와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연구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저는 예전에 보면은 그 IPTV에 나올 때도 옛날에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잘 안 됐어요. 그렇다면 예전에 수많은 IT와 관련해서 나왔던 이 약속들과 네. 다른 게 뭔가 궁금하거든요. 가장 큰 건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AI 방식과 지금의 생성형의 가장 큰 차이는 데이터의 사이즈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상당히 놀라운 건데요. 기존에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나 AI라는 게 결국 인공지능이라는 게 인간의 뇌를 가지고 똑같이 흉내내는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시면 사람들이 말을 배울 때 혹은 이제 공부를 할 때 책을 한 권을 계속 공부시키는 것보다 얘가 뭔지 몰라도 그냥 양적으로 책을 많이 주면 어느 순간 말을 익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처음엔 AI를 연구를 했었어요. 그렇게 했던 게 이제 1950년대, 60년대도 계속 이어졌죠. 근데 계속 잘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엄청 효율적인 존재라는 걸 느낀 거예요. 사람은 한 책 100권, 200권을 주면 그 안에서 뭔가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AI는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슨 차이가 생겼느냐?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게 나오니까 예전에 이제 사람하고 가장 큰 차이는 사람은 뇌가 하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GPU가 왜 주목을 받느냐? 얘는 인간의 뇌에 비하면 되게 멍청한데 이 여러 가지 성능이 떨어지는 애를 병렬로 붙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인간의 뇌를 10,000개고 1,000개고 이렇게 붙여서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얘가
엄청나게 계산 속도가 빨라져요. 근데 그 계산 속도가 빨라진 상태에서 데이터를 줘야 되는데 그 데이터의 양이 말이 안 될 수준으로 우리가 줄 수 있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인터넷 전체 데이터를 한 번에 줄 수 있게 되니까 얘가 아이가 배우는 것 같은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보여준 게 GPT-3입니다. 이 패러다임이 확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GPT-3가 이제 사람들에게 준 건 야 이거 그냥 GPU 많이 붙이고 거기서 데이터 많이 주고 클라우드 줘서 약간만 다듬으면 그 안에서 얘가 어느 정도 말이 되는 애가 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고요. 그게 결국엔 엔비디아가 지금 계속 오르는 이유의 가장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또 최근에는 이 언어 모델의 특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되게 달라요. 왜냐면 이것도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 게 예를 들면은 챗 GPT는 기본적인 언어 모델만 갖고 있는데 요즘에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데는 원래 자기들이 하던 서비스들 있잖아요. 네. 거기에 AI가 붙으면 또 되게 신기한 게 됩니다. 구글에서 만든 제미나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네. 자, 이 서비스는 장점이 뭐냐면 이게 구글 거라서 유튜브랑 연동이 돼요. 왜냐면 네, 유튜브가 구글 거니까. 네네. 한번 해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이승원의 월드시사 W에서 제가 봤더니 최근에 29화가 이렇게 나왔는데 네. 극우돌풍 유럽 위의 선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미나이한테 제가 이제 써놓은 건데 유튜브에서 이승원의 월드시사 29화를 찾아서 그죠? 내용을 본 뒤에 그 내용을 기반으로 블로그 글을 써줄래? 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후킹할 수 있는 블로그 제목과 내용을 작성해주고 좀 재미있는 키워드가 있으면 넣어줘라 이렇게 네. 시키는 거예요. 집어 그렇죠. 넣으신 이렇게 거예요? 했더니 이제 극우 돌풍 관련돼서 얘가 요약을 한 게 영상이 유럽 위의 선거에서 극우 정당의 돌풍이 불었다. 프랑스의 국민연 선거에 크게 성장했다. 프랑스는 이렇게 됐지만 중남미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라고 나오죠. 요 내용을 지금 보고 한 거죠. 근데 이걸 좀 더 진짜 사람이 쓴 것처럼 풍부하게 잘 만들어주는 AI 도구도 있어요. 예, 그건 이제 클로드라는 녀석인데 네네. 예, 최근에 이제 클로드가 주목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오픈 AI 챗GPT를 만든 회사의 그 공동 창업자 중에 일부가 나와서 만든 게 클로드라는 도구예요. 그래서 실제 이 클로드는 안전에 대한 걸 좀 강조하다 보니까 네.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바로 이렇게 검색해서 갖고 오는 건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얘네가 이제 자기네 안전 가이드라인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얘가 잘하는 거 뭐냐면 내가 특정 내용을 주거나 예를 들면은 뭐 보고서를 주거나 논문을 주거나 그럼 그거를 갖고 요약하는 걸 잘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챗GPT를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챗GPT가 말투가 약간 번역투 느낌이 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거를 진짜 사람이 쓴 것처럼 뉘앙스를 잘 바꿔줘요. 네네. 요 내용을 긁어가지고 아. 요 클로드에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아래 내용은 그죠? 이승원의 월드 시사 관련 블로그 글이다. 아래 내용을 보고 기자님들께 그죠? 기자님들께 보낼 수 있는 보도 자료의 형태로 내용을 정리해줘. 단순히 보도 자료만 만들지 말고 예, 또 뭐가 주문? 메일에 넣을 네. 인사말과 그죠? 아. 그 다음에 홍보 문구까지 넣어주고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는 부탁의 인사까지 넣어서 주문 너무 많아. 메일의 형태로 만들어줘. 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시켜야 네, 됩니다. 네. 네. 얘가 뭐라고 그래요? 이승원의 구구돌풍에 대한 걸 보도드립니다. 최근 유럽 위의 선거에서 불어온 모습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보도자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가 제목과 함께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죠. 네. 그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금 수정해서 이메일을 보내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 갖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보고서로 만들어줘라, 표의 형태로 만들어줘라, 불린 레벨로 만들어줘라, 다 됩니다. 예. 이미지까지. 마지막에 이렇게. 제작팀 이미지였네요. 이렇게까지 나오기도 하네요. 지금 소장님께서 몇 개를 비교를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정확도라든가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측면 이런 것들까지 비교를 해봤을 때 그 최근에 그 여러 가지 AI들 중에 좀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조금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것으로 인한 부작용들도 상당히 많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기업들의 태도를 보면 부작용과 상관없이 그냥 달리고 있다라고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술이 계속적으로 진화하니까 쟤네보다 뒤처지면 안 돼라는 것들이 있어서 좀 걱정이 될 정도로 기술에 대한 속도가 빠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단순히 기업에게 맡긴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AI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함께 만들자는 움직임이 있고 네네. AI 서밋이라고 하는 행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진행이 됐었죠. 근데 이 포인트는 뭐냐? 결국 글로벌적으로 우리가 같이 하는 안전 규약을 만들어야 된다에 대한 협의예요. 거기서 좀 고무적인 건 우리나라의 네이버가 최근에 이 AI 윤리 쪽과 관련된 데이터셋이나 안전에 대한 걸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를 기반으로 오히려 우리가 전 세계적인 논의에서의 가장 사회적인 이슈를 짚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점에서 저는 되게 이걸 고무적으로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방송에서 와서 이것저것 보여드리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알아야 이런 게 특히나 이렇게 많이 논의가 돼야 되고 회의가 되는구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예요. 이 기술이 이제 나온 지 2년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정말 빨라요. 네네. 근데 정말 빠른데 빠른 거에 비해서 우리가 이걸 보고 논의할 타이밍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근데 이 챗GPT나 생성형 AI 기술은 전 세계가 모두 다 똑같이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 표현으론 전 세계가 아직 1학년이다. 아니면 이제 2학년이 나오고 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런 아젠다를 잡고 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게 세계 표준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이제 시연해 주셨잖아요. 네. 보면서 또다시 느끼는 게 여러 사람 직업을 잃겠구나. 어떻게 보세요? 일자리 그 질문을 가장 많이 받으셨을 것 같기도 네. 한데. 그 제가 이제 오늘 앞서서도 있던 질문에서 맥락이고 제가 왜 일자리에서 허허 그랬냐면 예를 들어서 이 분야의 전문가분들은 오히려 할 일이 되게 많아요. 무슨 말이냐? 아까처럼 이 AI가 잘하는 건 초안을 되게 빨리 만드는 일이거든요. 네네. 그럼 초안을 다듬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거를 갖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일할 게 많아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하는 일이 딱 초안 쓰는 일까지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이분들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생성형 AI를 냉정하게 말하면 이건 주니어를 위한 기술이라기보다는 우리 시니어급 이상을 위한 기술이라고 좀 많이 봅니다. 그럼 거꾸로 이렇게 되면은 그럼 주니어들은 일할 게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관점에서 냉정하게 말하면 두 가지 관점을 얘기할 수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정말로 일할 게 없어져요. 네네. 그럼 지금 뭘 해야 되느냐? AI를 많이 써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이 AI에 대화하는 기술이 여전히 필요해요. 예, 뭐냐면 그때가 되면은 AI한테 내가 어떤 질문을 어떤 형태로 해도 얘가 이걸 되게 잘 알아들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아까 질문 쓸 때 계속 네네. 얘기하시면 저렇게 구체적으로 써요? 막 제발도 써요? 막 이런 거 얘기하시면 맥락도 줘요 하잖아요. 네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AI와 대화하는 기술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이른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프롬프트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10년, 20년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5년 정도는 이렇게 AI랑 잘 대화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 아주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부장님 같은 분들하고 실제 이런 대화를 잘할 수 있는 주니어가 같이 앉아서 AI랑 뭔가를 회의하고 노력을 하는 그림을 저는 되게 그리고 있어요. 완전 콜라보네요. 그렇죠. 그럼 네. 그런 방향으로 가면 이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사람은 되게 스킬적으로 뭔가를 질문을 던져주지만 역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선악이 없어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중립적이죠. 예, 중립적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독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용하는 인간의 중요성이 되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덕진 소장님으로부터 이 인공지능, 챗 GPT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앞으로 유토피아가 될 것인가, 디스토피아가 될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